자, 오늘 증시 호재가 있었다면 또 악재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자료화면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호재라고 하면 많이 빠진 것보다 호재는 없겠죠. 어제까지 괴멸적인 하락에 근접되게 시장의 하락이 있었고, 뭐 코스닥이 2,700선을 위협받는 수준, 그리고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800선이 이제 깨지기도 했고 그런 상황까지 몰리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반발 매수를 좀 불러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고요. 뭐 간밤에 미국 시장이 뚜렷하진 않았지만 뭐 미국의 GDP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달이 거의 확실시 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경기 침체 때문이야라는 해석으로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는 거, 그런 게 조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까지 뭐 관련해서 많은 업종들과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약하나마 반등이 나온 것에 이제 호재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번 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호재보다는 악재성으로 일단 읽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지금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제 이런 그 해석이 장중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오후에 나온 기사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의 그 여러 경합주들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뭐 5개 중에 4승 1패다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우위를 보였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주마간선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해리스는 아직 정식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미 정식 후보인 양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염두에 두는 건 오바마가 승인을 했냐 안 했냐,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좀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해리스가 약간 컨벤션 효과를 띠고 있는 모양은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일단 해석하는 부분이고, 솔직히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미국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웃기지만 미국 사람들이 미국 부통령 잘 알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쯤 해야 알지. 제가 뭐 미국 분들 전부 무지랭이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그 산골 깊은 데서 사는 사람들 솔직히 미국 부통령이 무슨 역할을 하면서 무슨 뭘 하고 있는지는 거의 모르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 지금 몇천 명 상대로 해서 누가 이길 거 같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수에 대한 투표라든가 누가 유리하냐 이런 거는 정치나 후보를 잘 아는 사람들 얘기일 뿐이죠. 그렇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솔직히 해리스가 누군지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국무총리 이름 갑자기 몰라. H모님이라고만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얼굴하고 알아 하지만 그분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네.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우리 사실 없잖아요, 위상이 별로. 없죠. 뭐 존재감이 있나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인데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봐선 우리 시장에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쪽에서 누가 되느냐 이걸 갖고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갖고 지금 작은 소테마를 만들어서 뭐 바득바득 우겨가면서 하는데, 솔직히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대마 합법화를 해리스의 주요 정책이라고 저도 뭐 써먹어서 종목으로 이어가서 매매도 하고 그러지만, 미국에서 대마 합법화가 실제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할 거냐?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 감정상 안 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법제상 대마라든가 마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아마 더 심해서, 지금 뭐 그동안에 청정국지는 많이 잃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진저리 치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마 합법화를 가지고 지금 이슈를 만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막 나오는 건 사실 너무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시기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테슬라 실적 쇼크 갖고 또 한번 꿀렁했죠. 그리고 구글 CEO가 AI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바람에 AI 전반에 대한 이제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어제 오늘 미국장에서 기술주 차익 매도의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우리 시장은 미약하지만 오늘 뭐 일주일 내내 빠지다가 오늘 하루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뭐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아무리 좋게 나와도 쭉쭉 빠져버린 그런 현상들을 참 보면서 저도 오늘 현기증을 되게 느끼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오후 들어서는 조금 잦아들었다는 거 하나가 있었고요. 네.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에 대해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엄격해졌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이런 정도 반응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난번보다 비슷한데 이러면 벌써 하락 징조가 나올 정도로 야 이거 피크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들을 하시게 되는 그런 시장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제가 뭐 소테마가 이런 식으로 막 형성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지만 시장의 팩트긴 팩트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양강 구도가 떠오르는 트럼프와 해리스와의 정책 간의 이 간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누가 더 우위를 보이냐. 사실 주간 단위로 보면은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이제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몇 건 소개될 때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네 이걸 가지고 작은 테마들을 만들곤 했는데 아마 뭐 오늘 많은 얘기 있었지만 본 게임은 9월달 2차 토론 정도 됐을 때 아마 답이 나올 거다기 때문에 8월 중순 정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해리스 컨벤션 효과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오바마의 승인까지 받게 되면 거의 무적이 될 테니까 어째 작은 경선을 치르서라도 명목적으로 후보가 된다 그러면 붙어볼 만하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올 가능성이 8월 중순까지 있을 것이고 9월 아마 중순께 있는 그 토론에서 진정한 승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사실 좀 오전에 참 많이 흔들렸어요, 장이. 근데 어쨌건 특징적인 섹터 혹은 종목들 보신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앞서서도 우리 진행을 해주신 분께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단연 돋보인 건 이제 조선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선 수주가 이제 상반기 때 거의 뭐 100% 채웠다 이런 얘기 나오는 데다가 하여튼 실적도 또 엄청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아까 제가 실적에 대해서 어이쿠야 이렇게 보통 놀랄 정도가 아니래야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주들은 보통 놀랄 만한 수준의 그런 상승을 좀 보일 만큼 숫자가 찍혔고요. 건설주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GS건설, 건설주 그냥 생각해보면 요즘 뭐 PF도 어렵다고 하지, 뭐 지방건설사 부도 얘기도 나오지, 그래서 건설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도 GS건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관련 건설주들 좀 끌고 가는 모양이 있었고요. 이번 주에 사실 그 물류 쪽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보면 왜 인터넷 플랫폼으로 이제 파는 뭐 일종의 쿠팡이라든가 네이버에 이제 뭐 상대편에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결제 이슈가 굉장히 그렇죠. 있으면서 이게 어제 그제 뭐 밤사이에 막 환불받는 환불 소송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좀 긴급 뭐 작은 지원까지 해가지고 일단 결제를 빨리 해준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겪게 되면 그쪽 사이트를 누가 이용을 할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라 일부 주중에 나온 리포트가 좀 지탄을 받기도 했었어요.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N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쓰니까 그게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적을 하는 게 그치,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남의 불행을 뭐 반사이익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이게 정상이냐 뭐 이런 해석도 있긴 있었는데 냉정하게 보면 맞죠. 저쪽이 아무래도 신이나 신뢰를 잃게 되면 상대적인 뭐 그런 쇼핑의 집중도가 다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냉정한 사실이고 그것에 맞는 광고라든가 물류 집행하는 회사들이 오늘 크게 좀 올랐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연내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라든가 또 최근에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바이오와 관련된 제안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CDMO 쪽의 대표 주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죠. 그래서 강한 것도 있었고 뭐 아이진이라든가 PCL 같이 최근에 백일해라든가 또 코로나도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걸렸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다시 걸릴 정도면 야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 물론 이제 전방위에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걸릴 확률이
사실 가장 높은 분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나라랑 일본도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기들 그 수족구병도 늘어나고 있고 100일에도 뭐 작년보다 몇십 배 늘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에서 이제 진단키트류들도 좀 강했고요. 그리고 코인 관련주는 어제 밤부터 미국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원래는 어제 기준으로는 트럼프랑 해리스가 모두 참석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트럼프만 폐망 연설에서 연설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내일 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기대감을 갖고 오른 부분이 있고요. 아까 CDMO 말씀드릴 때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는 바이넥스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보톡스 쪽의 대웅제약 그리고 오늘 밸류업 쪽의 일부 세법 개정안 이슈로 해서 금융주라든가 지주회사군 중에 강한 것들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이 나온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법 개정안이 나왔고 금투세 폐지안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쪽에 그 정책위 의장인가요? 뭐 네. 신성준 의원, 진성준 맞나요? 네. 네. 뭐 이야기들 보니까 뭐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바꿀 의향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진짜 요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꿀밤 한번 때리고 싶은 정도인데. 제가 사식은 넣어드릴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가까운 데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명분은 세우고 약간 또 실리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실세는 하되 한도를 뭐 1억으로 올리자 이제 이런 얘기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 뭐 태양 가리기 이런 수준이냐 이 정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진짜 아우 예 아우 진짜 매를 아니, 부릅니다. 매를 불러. 아니 근데 어제 저도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자꾸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전체 시장의 그러니까 전체 어떤 주식 시장의 활성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부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반발연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요쪽은 요렇게 만족시키고 저쪽은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꾸 누더기를 만드는 맞습니다. 느낌. 진짜 누더기식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누구도 사실 불만족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조금씩 이해관계는 담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빨리 난 정치는 워낙 관심이 없는데 아까 웃으면서 나온 그 사진을 그 회의하는 사진을 보니까 진짜 얄밉대. 그 진성준 의원인가? 근데 진짜 좀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금 방송 중에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폐가 되는데 우리 대표님하고 옆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참. 자, 한 대 때리세요. 제가 뭐 하지만 맞아 드리죠. 예, 대신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일장, 네. 그러니까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지금 오늘 지금 한 1% 가까이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서부터 뭐 2차 전기차 전기차 루시드니 뭐 리비안이니 이런 쪽도 다 움직임이 좋고 네. 어쨌든 내일장이 좀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계속 이제 미국은 대선에 대해서 뭐 적잖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뭐 주말 사이에 또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향방에 따른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좀 나는 크립토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강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주요 빅테크들 실적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인텔들 실적들 관심이 커질 거고 주 후반 되면 이제 그 FOMC가 열리는데 과연 이제 여기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결과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다음번 9월 달은 거의 분명하게 금리가 내릴 것이다라는 뭐 지금 트럼프가 일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리지 말라 그랬지만 연준의 해석이라든가 최근에 또 전 위원이었던 더들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또 얘기는 이번에라도 내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이번에 파장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FOMC에서 뭐 이번에는 하여튼 정하진 않았지만 9월 달은 거의 확실해 이러면은
더 이상 실기도 아니고 더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빨리는 못하는 거고 어쨌든 9월달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거에 맞게 또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그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네. 이게 워낙 정치적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거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금투세, 네. 이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개인 투자자들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네. 그것이 꼭 가야 될 길이라면 먼저 뭐 ISA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증시의 유동성을 확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사람들 세금을 걷는다 하더라도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하든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시점에서는 좀 그런 보완책들을 먼저 하든가 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자는 얘기죠. 예, 우리 대표님께서 이미 지금 여의도에 입성을 하고 계신데 뭐 제가 강력하게 국회로 이렇게 좀 외치고 싶습니다. 싫어요. 예. 지근거리에 계신데 지금 예,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바로 예, 위치하고 계신 게 이런 장기 포석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저에게 악담이십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계속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 어떤 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변수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에서 이제 아직까지 이게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됐을 때 트럼프 볼륨 2가 됐을 때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미치는 미래 수출 어떤 제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큰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트럼프가 실제 유세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덜 자극적이게 또는 굉장히 자극적이게 얘기하느냐의 어떤 그 수위 자체가 우리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도 제가 표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더 여론조사가 조금 더 한 끗발이라도 유리하게 나오느냐 가지고 변수가 생기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코스는 아니에요. 정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시장이 나오는 건데 앞으로 7월 말 이제 8월 초를 가는 와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주 그 중반에 있는 8월 1일쯤에 FOMC 결과 전까지는 조금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과 이런 것들에 휘둘리게 될 테고요. 8월 1일이 넘어가면 이제 금리 인하 쪽과 또 실적에 훨씬 더 집중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말 이슈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드렸는데 세법 개정안이 어쨌든 정부랑 당정 협의로 인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대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방안 정도만 돼도 한시름 놓을 수 있고 뭐 제가 편드는 건 절대 아니지만 여당의 신임 대표는 일성으로 자기가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금투세 폐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선명하게 나오면 반대쪽에서는 저게 그렇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건 어떻게든 또 막아야 돼 이런 논리가 탄생을 하는 게 또 문제라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꼭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 뭐 우리 증시를 위해서 또 많은 1,400만 정도 되는 이제 개인 투자가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예 안녕을 위해서는 조금 좀 제대로 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요게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아마 이제 세법 개정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회가 뭐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난리죠. 예, 막 합의가 될 거냐, 대승적으로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계속 시장이 좀 혼란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요대로만 돼도 저는 뭐 증시에는 활력소가 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지. 이 세법 중에서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반응 나온 건 어저께 세법 개정안이 그래도 일부는 좀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 반등장에서 뭐 금융주들 상당히 뭐 물론 실적도 베이스가 됐지만 이런 뭐 밸류업에 따른 주주환원책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라든가 상속세 좀 낮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골고루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지수에 일조가 됐는데 뭐 다른 분들보다도
정치하시는 분 쪽의 분들이 오늘 시장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나 투자가들이 밸류업이 되거나 아니면 세법 이런 식으로 좀 고쳐졌을 때 이런 정도로 반가워합니다라는 반응 자체를 좀 실감 있게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까지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 나눴던 거지만 네. 기업가들이 기업의 영속성을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서 네. 이렇게 편법으로 저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이 네. 부분 풀어주고 네. 그 대신 앞으로 정말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 강화시키고 네. 이제 소액주주들 중심 그러니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그런 강력한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이 후속으로 쫙 나와서 예, 이 주식시장에 정말 투자할 만한 네. 국장은 뭐 진짜 헬장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네. 그 다음 후속 조치들까지 할 수 있는 명분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 아젠다를 떠나서 그냥 국민들의 자산 증식 그리고 노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산을 증식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대승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현 정부의 방향성을 모두 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어른 세대, 조금 더 먼저 세대들이 부동산을 통한 어떤 사다리를 개척을 했다고 하면 이번 이후에 뭐 MZ세대를 포함한 현 세대들은 증권시장을 이용한 어떤 뭐 부의 사다리를 좀 타는 그런 전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좀 밑바탕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좀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앞으로 증시 흐름 여러 가지로 참 변수는 많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 변수를 말씀드리는 게 참 이게 애매한 게 지난주에도 나와서 제가 뭐 뜬금없는 소리 했습니다만 누가 트럼프가 총 맞을 줄 알았냔 말이죠. 이러면서 세상의 변수가 뭐 다 소용없이 트럼프 트레이드 또 갑자기 바이든 그만두면서 해리스 트레이드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대마주나 낙태주가 올라갈 줄 알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나오니 이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게 또 나오겠지 뭐 이런 거 그려봐도 좀 소설에 가까울 부분이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도 저도 완연하게 느끼신 거지만 세상은 진짜 무쌍하고 생각지도 않은 여러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뭐 많은 현인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시장 이 투자는 뭐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을 때 이 해석을 빨리 하고 이거에 걸맞게 그래도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우리 시장은 뭐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기로는 9월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될 거다 말 거다가 아니라 파월이 진작에 2, 3주 전부터 거의 픽스를 시켜놓다 보니까 증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살짝 사라졌었는데 이게 또 이번에 트럼프가 11월 이후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졌다. 거기다 뭐 이번 8월 초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금리에 대한 시각들이 막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게 그만큼 미국 경기 침체가 훨씬 더 현실화된 거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게 이번 시장의 가장 큰 노이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이번에 2분기 GDP 미국 GDP 나온 거 보니까 2.7% 예상해서 오히려 1% 네. 0.1% 2.8% 나왔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소비는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 주신 오늘 저는 그저께까지 어제 미국장 많이 빠졌죠. 어제 아침까지. 근데 오늘 아침에는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래도 조금 소강 상태로 끝났는데 이게 하루 이제 자구석에서 해보니 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거의 다 경기 침체가 너무 급할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미국 시장은 다시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해석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은 다행히도 참 제가 바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2,700, 800을 봤어요. 안 볼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2,900을 넘고 900을 넘는 장세를 봤어야 되는 장세인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여러 변수들에 휘둘리면서 원치 않는 방향성, 어떻게 보면 거의 누군가 예측을 안 했던 방향성들로 거의 다 흘러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매는 좀 미리 맞았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일단 다음 주 7월 달 말을 넘기면서는 2,700을 사수하고 800선 정도에서 언저리에서 바닥 다질 수 있겠고요. 8월 초 넘어가면 이제 완연한 어닝 시즌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금리 인하가 9월 달 이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뭐 국회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하면 밸류업을 뭐 바탕으로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 아까도 뭐 실적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실적이 정말 피크냐, 어제 나온 하이닉스 실적이 정말 피크이기 때문에 어제 막 8, 9% 빠졌던 거냐. 저는 뭐 개인적인 물론 주장이지만 다음 분기에도 이거 버금가는 정도의 실적 저는 나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 노피크다 이렇게 관점을 갖고 보셔야 될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늘상 지금도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주식을 99%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되게 신뢰가 되는 얘기예요. 지금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나 미리 다 사놨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허황된 얘기겠지만,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좀 노림수를 갖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이번 2,700, 800선은 뭐 하반기 통틀어서 봤을 때는 웬만하면 오지 않을 게였는데 이게 덜컹 와버린 거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주 조금 더 용기 내시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변동성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뭐 사실 일단 이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오늘 모처럼 은행주라든가 금융주들의 어떤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기저에 깔린 거는 굉장한 실적입니다. 예, 금융주들이 실적들이 대부분 좋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온 부분들이 있고, 뭐 지주회사군들까지도 괜찮았던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세법 관련된 종목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뭐 볼륨 2가 됐을 때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뭐 자동차를 이제 우려하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번에 폭락장에서 그나마 덜 빠지거나 플러스를 냈던 쪽이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바이오의 뭐 90만 원 이상의 도전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림이었고, 지금 그 기사 제목 따왔습니다만, 이 사실 트럼프가 되면 누가 유리해, 뭐 해리스가 되면 누가 유리해, 이런 거 갖고 자꾸 잣대를 붙이는데,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괜찮은 업종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제가 봐서. 그래서 이런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 바이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은 사실 미국에서는 조선이 거의 뭐 사양화돼 있거나 그동안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미국 가서 배를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전세적으로 한중일밖에 없는데 중국 거 안 쓰고 뭐 일본 거 비싸면 우리나라 거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고, 뭐 계속되는 수주, 지금 선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주를 받기 때문에 수주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3, 4년치 일감이 꾸준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강조드리는 게 전력주는 LS그룹주가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구도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조선 쪽은 HD 현대그룹이 거의 네. 꽉 잡고 있어요. 오늘도 뭐 한국조선해양이니 현대미포니 이런 거의 다 HD 현대 쪽 그룹이 꽉 잡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비만약 쪽은 지금 이제 제형의 변화 쪽을 계속 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갔다가 뭐 패치형, 요즘은 이제 경구용 먹는 것 쪽으로 지금 많이 접근하고 있고, 간밤에 보면 그 바이킹 테라퓨틱스라고 미국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회사가 어제 장중에 장마감 30%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이 오늘 좀 영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비만 치료제 뭐 무궁무진한 시장의 확대와 함께 경구용 치료제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통 이슈도 이건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심한가 싶은데도 의외로 유통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어차피 바닥 논리를 피고 있는 이제 네이버와 엔타는 되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광고주라든가 광고회사라든가 뭐 물류 담당 회사들 이런 것들의 흐름은 다음 주에도 조금 이어질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모아봤을 때 관심 섹터 한번 이렇게 모아봤는데,
자, 세법 관련해서 금융지주 회사군 이런 것들 좋겠고, 바이오는 CDMO 대장주 삼바, 부대장주 바이넥스, 거기다 지금 100일에 수족구, 뭐 코로나 이런 것들 지금 창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관련주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선주 관련해서는 HD 현대그룹 전반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뭐 피팅밸브라든가 관이음새 쪽에서는 절대점유를 갖고 있는 성광밴드가 좀 유망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 쪽은 조금 세대가 구분이 되는데, 펩트론은 뭐 주 초까지는 좋았다가 후반에 조금 미끄러졌지만 아직까지 지지선은 무너지지 않았다. 인벤티지도 마찬가지고요. 먹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D&D 파마텍이나 샤페론 정도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 쪽에서는 쿠팡 쪽 관련된 물류회사 쪽으로 해서 오늘 돋보인 게 동방과 KCTC, 또 STX, 그린로직스 이런 물류 종목들도 조금 움직이고 있고, 코인은 아마 다음 주 초반이 어떻게 보면 세론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근데 어찌됐든 양쪽 다 뭐 정책적으로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생각보다 안 오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요즘은 이게 뭐 위험자산이다 개념보다도 안전자산 쪽으로 약간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이름 붙은 두 종목이라든가 모모 옥션주가 딱 2개가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우리기술 투자 정도까지 봐주시는 다음 주 주도 종목들 흐름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내일이라고 그랬죠? 어젯밤부터 하고 있는데 폐막이 트럼프가? 내일 밤인데 내일 밤 폐막 연설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기대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압류가 됐든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꽤 된대. 근데 그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언급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걸 또 기대하시는 분, 그 바닥에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또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건 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하는 기대감이니까 모르죠. 소설들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러니까 뭐 별의별 루머들이 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지니까 많이들 돌고 있더라고요. 기대하는 바람. 하여튼 지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사실 현대차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뭐 정말 역대급이다 할 정도로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도 시장에서는 이걸 뭐 세론으로 보든지 아니면 피크아웃으로 보든지 이렇게 지금 보시는 상황들로 뭐 당일 약세를 엄청나게 미끄러뜨리고 있고, 일부 방산주도 생각보다 안 나왔다. 뭐 일렉트릭도 기대치만큼 나오니까 이건 우리의 예상이 아니었어 이러고서 막 무참하게 밟고 계신데 진짜 잘 나온 거거든요. 잘 나온 건데 좀 해석을 너무 과격하게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어쨌든 시장의 해석이 미국도 우리도 일단 그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한 30-40% 정도는 더 나와야 그래도 뭐 우리 수준에 맞게 좀 나왔군, 이런 정도의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좀 시장이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보는 문이 굉장히 엄격해졌다라는 게 이번 어닝 시즌의 특징이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